안녕하세요, 다혜쌤입니다. 이번 원격 수업 기간 동안에는 4단원 자극과 반응 단원을 배울 거예요. 이 단원은 감각기관, 뉴런과 신경계, 호르몬과 항상성 유지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번 주는 감각기관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먼저 감각기관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기 전에 감각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먼저 감각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각, 그 다음 청각, 그리고 후각, 미각, 피부 감각 이렇게 5가지가 있고요. 각각의 감각을 담당하는 감각 기관이 있어요. 우리 몸의 신체 부위에 해당되는 것들이 되겠고요. 이 감각 기관마다 받아들이는 자극이 다릅니다. 그럼 시각을 담당하는 감각 기관은 뭐죠? 그쵸? 눈이 되겠고요. 눈이 받아들이는 자극은 빛입니다. 그리고 청각을 담당하는 감각기관은 귀고요. 귀가 받아들이는 자극은 소리예요. 그리고 후각을 담당하는 감각기관은 코가 되겠고요. 코가 받아들이는 자극은 냄새이죠. 그 다음에 미각을 담당하는 감각기관은 혀고요. 혀가 받아들이는 자극은 맛입니다. 마지막으로 피부 감각을 담당하는 감각기관은 피부가 되겠고요. 피부가 받아들이는 자극은 접촉이나 온도 변화를 자극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소리라는 자극을 눈이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소리는 귀라는 감각기관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감각기관은 특정 자극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을 하고 이제 앞으로 감각기관을 배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5가지 감각기관 중에서 시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제 교과서 138쪽을 펴고 수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시각은 눈을 통해서 물체의 형태나 색깔을 느끼는 감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교과서 여기 2번째 줄에 보면 나와 있어요. 눈을 통해서 물체의 형태와 색깔 등을 느낄 수 있는데 이러한 감각을 시각이라고 한다. 그리고 시각을 담당하는 기관인 눈은 바로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교과서 2번째랑 3번째 줄에 표시를 좀 해주시고요. 지금부터 눈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눈을 약간 해부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거울을 봤을 때 보이는 눈은 아주 일부에 불과해요. 실제로 눈알 크기는 탁구공 정도가 되고요. 지금부터 눈의 구조랑 기능을 하나씩 차근차근 볼게요. 여기 보면 눈을 이렇게 겉에 싸고 있는 하얀 색깔 막이 있는데 이게 바로 공막이라는 거예요. 눈의 가장 바깥을 싸고 있는 막이고요. 여기 바깥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눈의 가장 바깥을 싸고 있는 막이고 우리가 거울로 눈을 봤을 때 흰자위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 공막입니다. 그래서 이 공막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여기 한번 써볼게요. 눈의 형태를 유지를 하고 그리고 눈의 내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공막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우리가 거울을 봤을 때 이제 눈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이 갈색이고 어떤 사람은 푸른색인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바로 여기 홍채입니다.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그림에는 이 홍채가 약간 갈색으로 나와 있죠. 이 홍채는 밑줄 한번 쳐볼게요. 우리가 이제 바로 다다음에 배울 건데 눈에 있는 구멍인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서 빛의 양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각막이라는 건데 이 각막은 이 홍채의 바깥을 감싸고 있는 투명한 막이에요. 여기 그림에 홍채 바깥 부분에 있는 이 투명한 막 보이나요? 이 각막은 눈의 가장 바깥에 싸고 있던 이 공막 있죠? 흰색 공막이 눈 앞쪽에서 변형이 돼가지고 각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표시를 해보면 홍채의 바깥을 감싸는 투명한 막을 각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번째는 방금 홍채가 이것의 크기를 조절한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요.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갈색인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갈색이죠. 홍채가. 이 홍채 한가운데를 보면 갈색과 다르게 되게 새까만 이제 구멍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바로 동공입니다. 이 부분은 홍채에 의해서 가려지지 않아서 빛이 눈 안으로 들어가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동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수정체입니다. 수정체. 수정체는 여기 보면은 지금 조금 가려져 있는데 여기가 바로 이렇게 수정체예요. 수정체는 볼록 렌즈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빛을 굴절시켜서
이따 배울 망막에 상이 맺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정체의 역할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6번째는 선무체예요. 선무체. 얘는 이제 근육인데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방금 배운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그럼 수정체 두께를 왜 조절을 하냐? 우리가 가까운 것을 보거나 먼 것을 볼 때 이제 초점을 다르게 맞춰야 되는데 그때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해서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때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해주는 근육이 바로 선무체입니다. 그래서 가깝고 먼 것을 보는 것을 조절한다 해가지고 이 선무체가 원근 조절의 역할을 한다고 좀 적어주시면 되고 원근 조절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것들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무체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 이게 수정체를 잡고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선무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유리체예요. 유리체. 유리체 여기 표시한 데를 보면 이 눈 안에 약간 투명한 것으로 이제 그림에 표현이 돼 있죠? 눈 안을 채우고 있는 투명한 물질이 되겠고요. 눈이 이 유리체가 없으면 형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안에가 만약에 빈 공간이라고 치면 눈이 푹 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리체의 역할도 아까 공막이랑 비슷하게 눈의 형태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이제 망막이에요. 망막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가장 겉에 있던 막이 공막이었고 그리고 이 망막은 가장 안쪽에 있는 막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밑줄을 쳐보면 눈을 감싸고 있는 가장 안쪽에 층이고 여기에 바로 뭐가 있냐면 시각세포가 있어서 동공을 통해서 들어온 이 빛 자극을 받아들이고 여기에 상이 맺히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시각신경이에요. 방금 망막에 시각세포들이 있다 그랬죠. 이 시각세포가 빛 자극을 받아들이면 뇌로 전달해야 하는데 그 중간에서 시각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중간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째는 맹점이에요. 여기 지금 맹점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시각세포가 있어야 빛 자극을 받아들여서 이걸 시각신경 통해서 뇌로 보내면 우리가 그 물체를 본다고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 이 맹점은 아주 신기하게도 여기에 시각세포가 없어요. 왜냐면 시각신경들이 지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각세포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물체의 상이 맺히게 되면 우리는 그 물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맹점은 시각세포가 없어서 상이 맺혀도 물체를 볼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물체를 볼 때 시각이 어떻게 성립하느냐 그걸 한번 보면 빛이 이렇게 눈을 향하면 일단 가장 앞쪽에 있는 이 각막을 지나가겠죠? 선생님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펜을 잘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이 수정체에서 뭔가 굴절이 일어나서 가운데 있는 투명한 물질인 유리체를 지나서 망막에 시각세포를 자극을 합니다. 근데 지금 모르고 맹점을 향했는데 여기 맹점이 아닌 이 망막에 있는 시각세포를 자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각세포는 이 자극을 시각신경으로 전달을 하고 시각신경은 이거를 뇌로 전달을 해서 우리가 물체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각의 성립 경로를 교과서 139쪽에 사고력 키우기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사고력 키우기 139쪽을 보세요. 다음은 빛 자극이 전달되는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괄호 안에 들어가 알맞은 눈의 부위를 쓰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씩 차근차근 보면 일단 우리가 본다는 것은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이 눈의 가장 그 바깥쪽에 있는 투명한 막인 각막을 지난 다음에 각막 안쪽에 있는 수정체가 되겠죠. 수정체에서 굴절이 되고 그 다음에 눈의 안쪽에 있는 투명한 물질로 눈의 형태를 유지해주는 유리체를 지나서 그 다음에 어떤 것의 시각세포일까요? 시각세포는 바로 이곳에 분포하고 있죠. 망막에 시각세포에 닿으면 이 시각세포가 이 자극을 시각신경에게 전달을 하고 시각신경이 이것을 뇌로 전달을 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물체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각을 담당하는 기관인 눈은 단순히 빛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게 아니고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고 그리고 가까운 곳과 먼 곳을 보기 위해서 초점을 조절하기도 해요. 그래서 먼저 빛의 양 조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빛의 양 조절이랑 관련된 눈의 구조는 적어두세요. 이따가 우리가 원근 조절에 관련된 눈의 구조랑 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빛의 양 조절과 관련된 눈의 구조는 바로 홍채랑 동공이에요. 밝을 때를 먼저 한번 보면 여기 밝을 때를 먼저 한번 보면 밝을 때는 빛의 양이 많으니까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홍채의 면적이 늘어나면서 동공이 작아져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줄이는 쪽으로 눈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동공의 크기가 작아졌죠. 이거는 지금 홍채가 면적이 늘어나면서 동공의 크기를 줄여가지고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줄이는
조절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어두울 때는 빛의 양이 적으니까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더 늘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어두울 때 동공의 크기를 보면 지금 아까 여기 밝을 때랑 비교를 해보면 동공의 크기가 더 커졌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조절하냐? 홍채의 면적을 줄이는 거예요. 이번에는 동공이 커져야 되니까. 그래서 홍채의 면적을 줄이면서 동공이 커져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늘리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밝을 때 홍채랑 동공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두울 때 홍채랑 동공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기억을 해두세요. 서로 반대니까 한 가지만 이해하고 다른 거는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원근 조절입니다. 원근 조절에 관련된 눈의 구조는 선생님이 아까 중요하다고 했던 수정체랑 그 다음에 선모체예요. 수정체랑 선모체.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우리가 빛이 더 많이 굴절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상이 망막에 딱 잘 맺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빛이 더 많이 굴절이 되려면 수정체가 두꺼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모체가 수축을 하면서 수정체의 두께가 두꺼워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일단 표시를 해볼까요? 선모체가 수축이 되면서 수정체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그리고 먼 곳을 볼 때는 빛이 덜 굴절되어야 상이 망막에 잘 맺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정체 두께가 얇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선모체가 이완이 되면서 수정체의 두께를 얇게 만들어서 우리가 먼 곳을 볼 수 있도록 초점을 조절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왜 수정체가 두꺼워질 때는 선모체가 수축하고 수정체가 얇아질 때는 선모체가 이완하는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부연 설명을 좀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림은 눈을 이제 옆에서 자른 거예요. 옆에서 잘라서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 건데 눈을 앞에서 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검정색으로 수정체를 이렇게 그릴 거고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선모체를 그리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앞에서 보면 수정체가 이렇게 검정색으로 있고 선모체가 수정체를 이렇게 잡고 있는 걸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일단은 수축한다는 거는 선모체가 근육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모체가 수축한다는 거는 선모체가 쪼그라드는 걸 말해요. 그래서 선모체가 수축한 상태를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그리면 원래는 이렇게 선모체가 이완된 상태, 이렇게 근육이 느슨한 상태였다가 수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처럼 이렇게 쪼그라들게 됩니다. 수정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선모체가. 그리고 이완을 하게 되면 다시 이렇게 느슨하게 힘이 풀려서 커지고요. 그래서 선모체가 이렇게 빨간색처럼 수축을 하게 되면 수정체를 팽팽하게 잡아당기지 않으니까 수정체가 두꺼워지는 거고요. 선모체의 힘이 풀리면서 선모체가 이완이 되면 이게 선모체가 다시 늘어나면서 수정체를 팽팽하게 잡아당기니까 수정체가 얇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그림 실력이 조금 빈약해서 이해가 잘 됐을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선모체가 수축하면 선모체가 이렇게 쪼그라드는 겁니다. 수정체를 잡고 있는 선모체가 쪼그라드는 거라서 수정체가 두꺼워지고요. 다시 이 선모체가 수축됐던 선모체가 다시 힘이 느슨하게 풀리면서 이완을 하게 되면 이 선모체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수정체를 잡아당기게 돼요. 그래서 수정체를 잡아당기니까 선모체가 이완되면 수정체가 얇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면 눈의 구조랑 기능을 배웠고요. 그리고 시각이 성립하는 경로, 그리고 빛의 양 조절, 그리고 원근 조절 이렇게 크게 4가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감각기관 중에서 눈이 가장 복잡하고 내용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배운 내용 꼭 잘 복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